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오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상무님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저희도 오늘 시장 잘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 우선은 어제 시장이 지수가 좀 빠져서 이 흐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시장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홍콩하고 중국 시장하고 유사한 흐름세를 보였고요. 오전 내는 횡보세를 그러니까 그 전날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게 시작했는데 오후장에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 사실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하락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 지수 하락 주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생테크 포함된 종목들이고요. 텐센트 마이너스 2.9%, 샤오미 1%대 빠졌고요. 건설은행하고 그리고 금융주인 이제 핑안보험도 좀 빠졌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뭐 시장을 주도한 것 같은 경우는 역시 반도체고요. 뭐 그 전에 나왔던 네.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긴 하죠. 그래서 화웨이나 아니면은 뭐 자체 반도체 개발하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굉장히 상승했고요. 이제 반도체 주업 중에 상장업 중에 제일 큰 거 SMIC 상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화홍이라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는 여섯 번째 업체거든요. 그것도 상장을 했고요. 사실 어제 시장 소문에 따르면 근데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전날장 마감 무렵에 국가대표팀 우리가 국가대표팀은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하거든요. 아, 네.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금융주를 매도했다는 시장 소문과 일치하면서 그런데 금융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금융주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약간 조율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강세장 아니면 전 세계 주식시장 비슷하지만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권주들이 이틀 연속 상승이 좀 억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휘진투자공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문. 그래서 이제 뭐 금융주 쪽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아,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중국에서는 시장의 너무나 빠른 상승은 좀 경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앞서 화홍 반도체도 좀 살펴봤고 항서제약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보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 소식이 굉장히 두드러진 상승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제 홍콩장에서 8.6% 상승했고요. 이제 중국말로는 헝루이제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엔 어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만든 비형 간염 주사가 중국 의료 규제 당국에서 혁신 치료제 후보 목록에 포함됐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서제약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 또 이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 쪽 그리고 테크 쪽의 반도체 쪽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바이오테크 쪽 긍정적인 관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거의 초창기에 출발할 때 이 혁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참 키워드로 떠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무님 저희 행복한 금요일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장 조심스럽게 상승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홍콩과 본토요. 왜냐하면 오늘 밤 9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죠.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가 될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틱톡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고 잘 통화가 된다 그러면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통화의 방식은 둘이 이제 화상으로 대면 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 이슈라든가 무역 관련 협상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준다 그러면 혹시 미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가능성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거라서 오늘 저녁에 나온 얘기가 조금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냐면 네. 사실 틱톡 관련 얘기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잘 됐다고 그죠 협상이.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올해 위안화 달러가 미화 달러 대비 실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안화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의 유화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달러의 강세도 엿볼 수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화 위반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정하는 그게 있는데 그 리스트에 올릴 의도가 없는 것처럼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장 또 종목으로 제가 한번 두 개를 드린다 그러면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제 열린 실적 브리핑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경영진이 이제 AI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투자자나 언론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질문들이 뭐였냐면 뭐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 아니면 실적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화웨이의 뭐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짜 답변 없이 브리프를 맞춰가지고 제 생각엔 이게 약간은 우려를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는 좋고요. 네. 그리고 9월 29일 날 예정된 이제 제가 발음이 죄송합니다. 중국말 하시는 분들은 시즌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IPO를 통해서 25억 홍콩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서 지금 미국 달러가 약세화된 현상, 그리고 금값은 상승할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데 금이 상승할 때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 광산 기업이죠. 왜냐하면 금 감산 기업은 약간 레버리지 효과도 있어요. 금값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왜냐하면 채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거든요. 금값이 오르면서 그래서 혹시 뭐 미국에도 이제 GDX라는 그 금 광산만 모아놓은 ETF가 있듯이 금 광산 기업도 금에 대해 베팅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네. 본토 예금 6경원이죠. 와. 이것들이 향후 거래량이 본토 주식이 받쳐준다 그러면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 예금이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어제 저녁에 UBS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 심리가 과열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신용융자, 신규 계좌 증가에도 판단을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 과열 징후가 없으니까 향후 더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주식시장 유입 경로 다섯 가지를 설명했는데 우선 개별 종목으로 들어올 거고요. 대부분 근데 개인들이 들어가는 건 중소형주가 되겠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ETF가 들어갈 것이다. 또한 공모펀드로 들어가면서 이 공모펀드가 주식형 펀드를 사면서 추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가 자금 유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짜배기 포인트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반도체 긍정적이지만 캠브리콘 조금 주의해서 볼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는 금광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UBS에서 중국 역대 최고 예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무님이 강조해 주셨던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정말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